자, 이번에는 감정평가론 전반부입니다. 자, 감정평가론 전반부는 단순 암기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의 구별, 재화의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 그리고 쓸모있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니까 주관,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화되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옳은 질문. 자,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 암기 코드가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자,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지금 유무형의 편익으로만 바꿔놓은 거죠. 옳은 질문이죠. 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가치와 가격의 비례관계. 옳은 질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단기, 우리 암기 코드가 단기에는 항상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에는 일치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불일치 이렇게 돼요. 일치가 아니라 불일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치, 괴리가 아니라 일치되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틀린 질문. 자, 가격은 과거의 값이죠. 실제 거래된 것이니까. 그리고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현재 값이 돼야죠. 너 틀렸어. 6번. 자,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하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사용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 공익가치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고 부동산 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옳은 질문. 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죠. 이때 각각의 권리 이익에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 이익은 또한 각각의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옳은 질문.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전체 가격은 개별 권리 가격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 자,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 매도되었을 때, 매도라는 게 항상 교환을 말하죠. 매도 또는 교환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 이게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죠. 그래서 너 틀렸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매도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가치, 교환 가치죠. 뒷문장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 투자 가치는 항상 목적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사용 가치는 사용자가 재화를 사용하면서 부여하는 가치고, 교환 가치는 매매 목적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가치고, 그러니까 9번은 틀린 거고, 투자 가치는 투자 목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죠. 그런데 뭐가 틀렸냐? 얘도 틀린 질문인데, 투자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가치인데, 자, 투자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까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죠.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자, 공익 가치는 공익 목적으로 부여하는 가치. 그럼 공익이 뭐니? 보존,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 또는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의미합니다. 옳은 질문. 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자,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 이들은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합니다. 옳은 질문. 효용은 정의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요. 자,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재화의 능력이라는 효용은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부동산의 능력을 판단하죠. 옳은 질문.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 그 다음에 소유권의 특성도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속뜻은 부동산의 효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리적 특성, 공법상 제한, 소유권의 특성, 여러 가지가 영향이 미친다. 옳은 질문. 자, 상대적 희소성은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딱 두 가지 정의예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게 들어가야죠.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옳은 지문. 자, 5번은 부동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옳은 지문. 자, 유효 수요는 항상 수요 중에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우리는 특별히 유효 수요라고 하죠.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반드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죠. 틀린 지문. 가치 발생 요인인 효, 상, 유는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합니다. X, 항상 상호, 결합으로 가치가 만들어지죠. 틀린 지문.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를 말하죠. 자,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지칭 분류됩니다. 옳은 지문.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들의 상호 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항상 상호 결합,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에요. 진리. 자, 10번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강사마다 이걸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의 관계인데 그냥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형성 요인도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사회학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영향을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생 요인은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야 옳은 지문이라고 그냥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X. 그러니까 틀린 거죠. 여기는 주지 않는다 했으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은 부단히 변동하고 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고받는다. 자, 개별 요인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이죠.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 조건,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 조건을 말합니다. 옳은 지문. 자, 지역 분석. 1번.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고요. 지역 특성, 다른 말로 지역 요인이죠. 지역 요인이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 지역 요인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걸 분석한다. 옳은 지문.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나오면 개별이 아니라 지역 분석이죠. 표준적 이용이 나오면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그러면 지역이 아니라 개별 분석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지역 분석은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표준적 사용, 그리고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과 이게 틀렸네요. 지역의 가격 수준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지역의 가격 수준은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꼭 없어도 부동산의 가격 수준 나오면 지역 분석이고 개별 구체적 가격이라고 나오면 개별 분석이죠. 가격 수준 나오면 지역 분석, 개별 구체적인 가격 나오면 개별 분석. 그게 5번이죠. 자, 지역 분석은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합니다. X, 가격을 판정하는 건 개별 분석이고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 분석이죠. 이것도 뒤집어져 있어요. X. 6번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분석, 지역 분석. 옳은 지문이죠. 7번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 분석을 합니다. 항상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개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틀린 지문.
부분 국지적이고 한쪽은 지역 광역적이에요. 지역적 광역이 지역 분석이겠죠. 개별이 아니라. 부분 국지가 개별 분석일 거고 얘도 뒤바뀌어 있어요. 9번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먼저 분석됩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10번 주의하셔야 돼. 항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먼저 나오고 이걸 기초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항상 표준적 이용을 찾고 그걸 통해서 대상의 최유효 이용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지문은 10번 지문은 어떻게 돼 있냐?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이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이용에 영향을 받습니다를 다른 표현으로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뒤바뀐 거예요. 틀린 질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입니다. 옳은 질문. 12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한 지역이고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X.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X. 13번.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X.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죠.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죠. 틀린 질문. 동일 수급권, 동일 시장 권역이죠. 동일 시장.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입니다. 정확히 옳은 질문.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X.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거리에 가까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리의 인접성, 지리적 인접성과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16번.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면 옳은 질문. 자, 감정평 부동산의 가격 원칙. 정말 얘는 일부러 더 빠르게 해야 돼요. 얘는 기준 시점 나오면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나오면 변동의 원칙. 옳은 질문. 자, 균형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요놈이에요, 요놈. 지금 요게 적합의 원칙을 수식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게 틀렸잖아요. 해석은 균형의 원칙은 이렇게 끊고 내부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입니다. 말도 안 되죠? 내를 딱 외로 바꿔야죠. 외로.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외부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죠. 이렇게 가야죠. 틀린 질문이에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 나오면 항상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라고 쓰고 이걸 우리는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틀린 질문. 틀린 질문. 아이고. 틀린 질문. 여기 OX가 없어요. 이거 틀린 질문이야. 그 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가 나오면 이때는 균형이라고 하죠.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 있어야 된다.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X.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은 찌읒이니까 지역 분석에서 활용되고 균형의 원칙은 끼역이니까 개별 분석에서 활용되고 적합의 원칙은 찌읒이니까 경체적 감가가 돼야죠. 경체적 감가가.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끼역이니까 기능적 감가고. 이거 다 틀렸네요.
자, 적합의 원칙은 아이고 넘어가 버렸어요.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적합 균형의 원칙은 아이고 제가 이거 헷갈리네. 아이고 다시. 아유 죄송해요. 이거 옳은 지문 같네.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 옳은 지문.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니까 X. 아이고.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집니다. 자, 둘 이상의 재화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슷한 재화라면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옳은 지문. 자, 대체의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건 유사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상호간 또 부동산과 일반재화 상호간에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을 때 우리는 유사한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옳은 지문.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낮은 재화가 선택됩니다. 이거 보는 순간 대체 원칙인 거죠. 대체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감정평가 3방식 나오면 항상 세, 대는 맞아야 됩니다. 대체 원칙이죠. 너도 X. 자, 부동산의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경쟁의 원칙 너는 맞았고. 12번. 부동산의 전체 가격은 부동산 구성 부분의 생산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이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걸 우리는 기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여의 원칙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나오면 기여의 원칙이죠. 너 X. 자,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의 매수 하필할 것이냐, 추가 투자 여부. 기존 건물을 증축할 것이냐, 추가 투자 여부. 그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원칙입니다. 옳은 지문.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토지에는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이거죠. 토지에는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토지 잔여법의 성립 근거가 돼야죠. 토지 잔여법. 토지에는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야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건물에 귀속되는 수익. 이거 틀렸네.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다른 생산 요소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너도 틀렸고. 부동산 가격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동산 실무의 행위 지침으로 활용되옵니다. 옳은 지문. 자, 원칙이 하나 더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감정평가의 원칙. 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즉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다면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평가서 작성한 날짜입니다. X.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가격 조사 완료해. 자,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시장 가치가 뭐니? 그럼 꼭 두 가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통상적인 시장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통상적인 시장이고 끝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합리적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4번.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이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투자 가치로 가치를 추계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의뢰인의 요청이 합리적이냐 적법하냐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더라. 이게 포인트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죠. 너 틀렸죠? 받지 않느냐 아니라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요 두 개는요, 동일한 법 조문이에요.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항상 기준 시점의 이용사항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과 다른 걸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층인데 야 3층으로 좀 해봐. 내일 신축할 테니까 증축할 테니까 이렇게 제가 사례를 들었죠. 그러면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붙여서 그러한 조건으로. 이걸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조건이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이 합리적이냐 적법하냐 실현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 정도는 평가 주체가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무조건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죠. 무조건. 공구상 지목은 단순히 공구일 뿐이고 가치는 실제 이용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문장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구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다면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 자,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둘을 합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필지가 하나의 건축물 부지로 이용됩니다. 이게 두 필지가 하나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둘을 합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딱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인데 전면과 후면의 가치가 다르대요. 전면과 후면의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부분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어려운 표현이에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일체로 이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가치를 추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이용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부분이더라도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일부분도 감정평가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부분평가라고 부르는 거죠. 부분평가. 다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지만 평가를 할 목적이나 이유가 있다면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평가할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요? 보상이죠. 보상. 항상. 자, 잔여지는 잔여지는 대부분이 사업에 편입되고 난 잔여 부분이야. 일부분이야. 일부분인데 보상을 해주겠대요. 그럼 보상을 위해서 일부분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도로에 저촉된 부분,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에 보상을 주겠대요. 그러면 일부분이더라도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구분이 아니라 부분평가. 그러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는 3방식 가격공시 제도죠.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